5가지 정도 굉장히 좋아진 그런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라고입니다. 최근에 안드로이드 파이가 업데이트되고 원 UI가 적용되면서 모델에 따라서 그 UI가 적용되는 모델이 있고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저는 S9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이 모델은 1월 15일에 정식 업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써보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좋았고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 여러분들께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큰 핵심은,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는 유저의 편의성을 위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도 역시 유저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그런 옵션들,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됐습니다. 실제로 업데이트 하신 분들은 어떤 부분이 적용됐는지 모르시는 분도 사실 있지만, 이렇게 화면에 핸드폰 설정창에 가셔서 하단을 내려가셔서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누르시고 최신 업데이트, 이 부분을 누르시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화살표를 내리게 되면 이번 업데이트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유튜버들이 한번 사용해보고 리뷰를 남기고 있어요. 저도 실제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다 다루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5가지 정도 굉장히 좋아진 그런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 기능들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S9 플러스보다 조금 더 아래 모델이어도 점차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일반적으로 이 업데이트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갤럭시를 써본 분들은 업데이트하면 바로 느끼는 것은 바로 아이콘들의 간결성입니다. 전반적인 아이콘들이 간결해지고 직관적인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는 색상도 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색상으로 좀 꾸몄거든요. 지금 다른 어플들이 많아서 그런데 기본 어플들이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전 노바 런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앱에다 이름을 다 지었고요.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어플들을 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써보면 써볼수록 굉장히 편해요. 제스처의 기능도 있는데 아마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보실 거예요. 유저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정 부분에 들어가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기존의 메뉴들은 다 하단으로 뿌려졌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유사한 항목끼리 묶여졌습니다. 그래서 연결, 고객 특화 서비스, 소리 진동, 알림, 이렇게 디스플레이 배경, 그리고 잠금 화면 같이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메뉴끼리 묶어서 조금 더 접근하기에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리고 점점 핸드폰이 크기 때문에 이 한 손 조작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아래로 내렸을 경우 이렇게 대메뉴의 이름이 상단에 뜨고 그 아래 중메뉴라고 하는 이 메뉴들이 다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떤 게 좋냐, 이 한 손으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연결을 누르려면 엄지로 위로 올려야 되거나 다른 손으로 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냥 바로 한 번 내리면 쉽게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는 이런 첫 화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에 들어가고 아래로 내렸을 때, 그리고 고객 특화 서비스 했을 때, 아래로 내렸을 때 모든 메뉴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 한 손으로 이용하는 것에 굉장히 편의성을 뒀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이렇게 한 손 조작 모드가 있지만 꼭 이렇게 가지 않아도 메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올리고를 통해서 한 손으로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좋게 변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살짝 아쉬운 거는 이 설정.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조금 없어 보이죠. 예를 들어 알림 들어가면 알림 이렇게 대메뉴의 이름이 바로 바뀝니다. 만약에 이거를 조금 수정할 수 있으면은 더 많은 혼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조금 꾸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마 이건 세팅 값이기 때문에 꾸미는 거는 쉽지 않지만 아마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기능은 바로 집어들어서 켜기 기능입니다. 아이폰은 사실 이전부터 적용된 기능이지만 안드로이드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들어서 가져다 댔을 때 바로 핸드폰이 켜지게 되죠. 그리고 저는 지금 홍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홍채 인식이 되면 바로 화면이 켜지게 돼 있어요. 초기 화면으로의 진입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뒤에 있는 지문으로 이걸 껐다 켰다 하기 때문에 홍채 인식과 앞면 인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어들어서 켜기 기능이 생기면서 홍채와 앞면 인식을 통해서 더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집어들어서 켜기는 설정에 가시면 하단 쪽에 유용한 기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용한 기능에 가시고 모션 제스처, 그리고 상단에 집어들어서 켜기,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끄고 켜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저한테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업데이트예요. 사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핸드폰이 아닌 카메라로 촬영하는 분이 많지만 이제 갓 유튜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모든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카메라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로 가시게 되면 아래쪽 하단에 있는 버튼은 씬 옵티마이저 기능입니다. 이건 장면에 맞춰서 어떤 카메라의 색상을 최적화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진에 대한 부분보다는 바로 동영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이 동영상 탭으로 한번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왜 좋냐? 바로 이렇게 영상에 필터를 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편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필터 없이 기본에 그냥 카메라로 사용했는데 이렇게 제공되는 여러 필터를 통해서 동영상의 화면의 화질을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다면 저같이 이제 1인 유튜버들, 폰으로 촬영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쉽게 편집하고 그리고 좋은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전 이 부분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에 있는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휴지통 기능이에요. 기존의 안드로이드는 휴지통 버튼을 눌렀을 경우 그냥 사진이 바로 삭제됐지만 이번에는 휴지통으로 이동하겠습니까? 라는 창이 하나 뜨고 이동을 시키고 사진첩에 가게 되면 상단에 휴지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찍어 놓은 사진들이 있고 여기서 바로 복원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지울 수 있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다시 복원한다는 데서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미 아이폰에서는 계속 사용됐던 기능입니다. 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진을 내가 삭제할 때 이렇게 한번 뜨는 게 저는 약간 불편하거든요. 휴지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번 뜨는 거는 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잘못 지웠을 때는 복원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지우고 싶은 항목에 대해서는 원 스텝으로 끝날 거를 투 스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삭제하겠냐는 알람창 자체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간 모드입니다. 전 스킨 자체를 되게 블랙으로 쓰기 때문에 카카오톡도 다 블랙으로 쓰거든요. 하지만 네이버로 들어갔을 때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그런 하얀 스킨으로 나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설정을 통해서 좀 더 눈의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설정, 디스플레이, 그리고 야간 모드. 이걸 켜게 되면은 이렇게 검은색 배경으로 세팅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성 앱에서만 작동하는 거예요. 기존에 제가 네이버를 켰을 때는 사실 적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성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상단에 야간 모드 켜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켜게 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크롬 아이콘이지만 노바런처를 통해서 이거를 위로 올렸을 때는 다른 어플을 연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어요. 여기는 버스가 있지만 위로 올렸을 때는 지하철이 켜지는 노바런처는 제가 진짜 사용하고 너무 편해서 많은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는 강력 추천하는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평하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이 하단에 있는 버튼 3개를 말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내비게이션 바예요. 뒤로 가고 홈으로 가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어플들을 보여주는. 그럼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 볼게요. 설정에서 일단 야간 모드 좀 끄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바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 제스처가 있어요. 화면 제스처를 하게 되면은 바깥에 갔을 때 홈화면에서는 지금 이 버튼이 원래 있던 버튼이 안 보이죠. 사실 이 기능을 통해서는 이 전체적인 화면의 크기를 늘려줄 수가 있어요. 유튜버 스튜디오에 들어갔을 때도 하단에 이런 공간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공간이 보이지 않죠. 전반적인 폰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굉장히 유저 입장에서는 이득인 기능이고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는 지금까지 사용한 앱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리고 뒤로 가기. 하지만 저는 이 기능을 사실 사용하지 않아요. 제 손에 잘 안 붙더라고요. 제가 약간 아쉬운 거는 직관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기존에 사용하는 앱에 왔을 때 이렇게 보고 별로 쓸 게 없네? 홈 화면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기존에 우리는 여기 홈에 있을 때 홈을 누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삼성페이가 켜집니다. 전 이게 약간 충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는 사실 삼성페이가 켜져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홈으로 가려면 이렇게 뒤로 가기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붙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자, 이 화면에서 바로 홈으로 갈 때는 전 이게 너무 편해서 손에 많이 익었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 바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거는 이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서 삼성페이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설정을 갈 때는 더블 클릭하면은 이전에 사용했던 어플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화면 제스처를 하게 되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분할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분할보다 이렇게 단일 화면이 좋기 때문에 이 기능을 굉장히 유용하게 썼는데 이렇게 제스처를 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삼성페이가 켜지는 이런 불편함, 그리고 홈 버튼이 없어서 뒤로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이렇게 더블 클릭이 없어진다는 불편함 때문에 저는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버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로바 런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홈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로 바로 연동하게 해놨어요. 하지만 제스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홈에서 아래로 올렸을 경우 무조건 삼성페이가 켜지죠. 어플을 하나 더 가져다 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그냥 손에 익었던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점차 업데이트되고 있는 원 UI 안드로이드 파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S9이나 S9 플러스보다 이전 모델이시면 2월이나 3월 중으로 업데이트가 되실 거예요. 기존의 상위 모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다 적용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것저것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